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다 닳아서 아픈 거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유독 뻣뻣하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안쪽의 윤활액 점성이 떨어지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관절이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기계처럼 굳어있는 느낌을 주죠. 또한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도 큰 원인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보호하는 핵심 근육인데 50대 이후부터 빠르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아야 하는 충격이 훨씬 커지고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쉽게 발생해요. 계단 내려갈 때 유독 아픈 이유도 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걷는 습관도 통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랫동안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는 습관, 한쪽으로 체중이 몰리는 자세, 보폭을 크게 내딛는 걸음 등이 모두 무릎 안쪽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줍니다. 잘못된 걸음걸이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 관절이 비틀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죠. 사실 통증의 시작은 대부분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체중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약 4kg씩 증가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 활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바뀌면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통증이 빠르게 심해지는 거죠. 특히 계단이나 내리막길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체중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연골이 단순히 닳아서가 아니라 근력 저하, 잘못된 보행, 습관, 체중 증가, 윤활 기능 저하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신에서는 이 각각의 원인이 어떻게 실제 통증을 만들어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왜 나이 들면 무릎이 이렇게 아플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명확한 의학적 답이 있고 오늘은 그 핵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만큼 손상 위험도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을 덮고 있던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데 이것이 첫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골은 신경이 없어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연골이 닳으면 그 아래 뼈가 충격을 그대로 받아 통증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관절액의 성질 변화예요. 관절액은 무릎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점도가 떨어지면 미끄러짐이 줄고 마찰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찰이 늘어나면 연골 손상 속도가 더 빨라져 악순환이 생기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 또한 나이가 들수록 힘과 반응 속도가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관절 주변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이 관절에 더 직접적으로 실리게 돼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뼈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져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4kg의 부담이 추가로 가해지는데 이는 연골 마모 속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영향을 주는데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관절 주변 조직의 순환이 떨어져 뻣뻣함과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과거에는 무릎을 많이 써서 아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못 써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연골관절의 근 육체 중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나이 들어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지금의 통증을 만든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이해한 이후 치료와 관리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음 신에서는 이런 변화가 실제 일상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미 무릎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여러 가지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변화를 단순한 나이살, 운동 부족, 날씨 탓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실제로 무릎 통증은 생활 속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되며 이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아픈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밤사이 관절액 순환이 줄고 관절이 굳어 생기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의 신호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특징인데 내려갈 때는 체중이 23배 더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선 통증이 바로 드러납니다. 평소에 잘 걷다가도 긴 산책 후 무릎이 화끈거리거나 붓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연골과 관절 주머니에 미세 손상이 생기며 염증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또 많은 분이 걷다 보면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관절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관절액이 부족해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무릎이 힘이 빠지는 듯 흔들리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죠. 이는 근육 약화와 관절 불안정성의 조합으로 발생합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것도 많은데 단순한 소리 자체보다는 그 소리 뒤에 통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통증을 동반한다면 이미 관절면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현상도 자주 겪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 주변 혈류가 떨어지고 근육이 수축해 무릎이 더 민감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 잘 걷다가도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 앞쪽이 화끈하게 아프다고 말하시는데, 이는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불편감들은 모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무릎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면 더 큰 손상을 막고 관리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씬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관리를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무릎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 주변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기 어렵지만 근육은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어서 관절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무릎뼈 안정성이 좋아지고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관절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관리예요. 무릎이 붓거나 화끈거리는 날은 냉찜질이 효과적이며, 붓기가 가라앉으면 따뜻한 찜질로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 감량이 무릎 스트레스 34kg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도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패턴의 수정입니다. 오래 쪼그려 앉는 자세, 장시간 앉아있기, 무리한 등산 등은 모두 관절 마모를 빠르게 만드는 행동이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 습관 조정입니다. 갑자기 오래 걷기보다 짧고 규칙적인 걷기가 훨씬 건강한 관절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으로 관절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뻣뻣하면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더 커져 통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무릎이 뻣뻣하다 느껴진다면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딱딱한 신발이나 오래된 신발은 충격 흡수가 떨어져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쿠션이 좋은 신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지나치게 쉬기만 하면 근육 약화가 오히려 진행돼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만 잘해도 많은 분들이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씬에서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진단 과정을 통해 무릎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무릎 통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과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환자분들은 X-레이만 찍으면 다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정보가 종합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진료실에서는 걸음걸이와 다리 정렬을 관찰하며 무릎에 어떤 하중이 실리는지 확인합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지, 보폭이 좁아졌는지, 균형이 흔들리는지 등은 관절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 의사가 손으로 무릎 주변을 눌러 연골 아래 뼈가 민감해져 있는지, 관절 사이가 좁아져 통증이 생기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의 열감, 부종, 압통 부위가 모두 체크됩니다. 이후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X-레이인데, 이를 통해 연골 두께가 얼마나 줄었는지,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뼈에 혹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골 자체는 X-레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의심되면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MRI는 연골, 인대, 관절액, 연부 조직까지 상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초기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절 주머니의 염증, 물 차는 정도, 힘줄 손상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환자분의 과거 관절 사용 습관, 체중 변화, 직업적 영향, 운동 패턴까지 함께 평가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정보를 종합해 지금의 통증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퇴행성 변화가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진단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야 왜 아픈지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진단이 정확해야 이후 치료 방향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병원 검사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무릎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음 씬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진단을 통해 무릎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면 그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적용되는 치료는 연골을 되돌리는 것보다는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물리치료인데, 열치료와 전기자극 치료를 통해 관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는 진통소염제를 단기간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장 장애나 기존 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걱정될 경우 용량 조절이나 다른 형태의 약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 주사 치료도 많이 활용되는데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에게 점도를 높여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심한 경우 단기간 통증을 강하게 완화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죠. 최근에는 증상이 만성적일 때 체외 충격파나 고주파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근육 약화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운동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 의료진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재활 운동은 무릎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도 완전히 쉬기보다는 의료진이 알려준 범위 내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관절 변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관절 속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고 연골 손상이 심한 부위는 미세청 공술 같은 방법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 일부이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라는 점이에요. 병원 치료와 생활 속 관리를 병행하면 관절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씬에서는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과 생활 루틴을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 치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관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집에서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는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누워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 뒤를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5초간 힘을 주고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동작은 관절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 앞쪽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해줘요. 다음으로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시니어 레그레이즈가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10회씩 23세트를 목표로 하되 통증이 느껴지면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종아리가 뭉치면 무릎 뒤쪽 구조물이 긴장해 관절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를 20초씩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일상생활 루틴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40분에 한 번씩 일어나 12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관절 순환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단은 내려가는 동작이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가는 계단만 가볍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 압력을 평소에 70, 800까지 올려 관절 마모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분도 많은데 무릎이 약한 시니어라면 실내에서도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 생활 루틴 중 하나입니다. 식단을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간식, 늦은 밤, 식사, 음료, 당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한 날은 운동 강도를 줄이고 냉찜질을 통해 염증을 먼저 가라앉힌 후 다시 루틴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무릎 통증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몇 주만 지나도 걷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씬에서는 앞으로 무릎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이 앞으로 평생 무릎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소모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피로나 날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절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붓기, 열감, 갑작스러운 통증 증가 등은 반드시 쉬어야 하고 필요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근육이 곧 연골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골은 재생이 어렵지만 근육은 어느 나이에서든 다시 강화될 수 있고 강화된 근육은 관절의 충격을 대신 흡수해 연골 손상을 크게 늦춥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무릎 관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등척성 운동,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등을 습관화하면 무릎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부하를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갑작스러운 장시간 걷기, 무거운 짐 들기 등은 모두 관절 압력을 급격히 높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체중 관리인데 체중 1kg 감소가 무릎,
부담 34kg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쿠션 좋은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받는 충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가끔 병원을 방문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면 악화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하루 종일 쉬기만 하면 근육이 단기간에 빠르게 약해져 관절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대신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을 부끄럽거나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걷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